이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포스터의 중앙에도 엔딩 크레딧의 맨 위에도 없던 이름. 하지만 브루스 리가 경계했고 성룡이 다시 불러냈던 남자. 그의 발차기는 연기가 아니었고 그의 관절기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연이 아니었던 전설을 부릅니다. 황인식. 1972년 홍콩 영화 기린자.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홍콩 스크린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소룡이 주연을 맡았던 맹룡과강. 흰 도복의 일본인 가라테 고수. 그러나 그 가면 뒤의 정체는 한국 무술가 황인식이었습니다. 이후 사제출마 용소야. 성룡의 영화에도 그는 다시 등장합니다. 수많은 홍콩 영화 속에서 그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었습니다. 합기도. 그 낯선 기술 하나로 홍콩 영화계에 새로운 붐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이소룡, 성룡, 홍금보, 견자단.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들. 그들 모두에게 무술로 영향을 준 단 한 사람. 황인식. 성룡은 촬영 도중 얼굴을 맞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배우였습니다. 실수로라도 얼굴을 때리면 다음날 바로 해고시켰다는 소문. 그런 성룡이 자기 얼굴을 때리는 것을 허락한 아주 드문 사람. 황인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홍금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했고 가장 어려워했던 스승. 그 역시 황인식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황인식. 1940년 9월 13일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경성부로 이주하며 도시의 숨가쁜 골목과 체육관에서 무술을 만납니다. 13살. 처음 가라테를 접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인생은 무술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김용진. 대한합기도협회 사무처장. 그에게 사사하며 황인식은 합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는 합기도 창시자 최용수를 자신의 진짜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16세. 이미 유단자 지한재가 이끌던 대한합기도협회로 파견된 그는 합기도가 뿌리를 내리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함께합니다. 한봉수, 김종성, 명광식. 지금은 전설이 된 이름들. 그들은 모두 황인식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 발차기. 빠르고 정확하고 무섭도록 단순한 힘이 아니라 속도를 선택한 사람. 잡히는 순간 끝나는 기술. 그의 무술은 화려함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1976년 대한합기도협회 7단 승단. 협회 본부 사범 임명. 그는 유명한 무술가가 되었지만 스타가 되기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도장에 홍콩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972년 홍콩 영화인들의 방문. 그들이 찾은 건 새 얼굴이 아니라 새 기술, 합기도. 그리고 그 중심에 황인식이 있었습니다. 맹룡과강. 브루스 리의 상대역. 그 장면에서 관객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다. 그가 가져온 것은 발차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절, 중심, 균형 붕괴. 맞고 끝나는 액션에서 잡히는 순간 시작되는 공포로 홍콩 액션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일 없는 추적 대남. 그의 무술을 담아낼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고수는 있었지만 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황인식은 캐나다로 떠납니다. 도장을 열고 지도자로 살아가던 그를 다시 부른 사람. 성룡. 사제출마 용소야. 15분의 대결. 그 장면은 말합니다. 사부는 아직 여기 있다. 합기도 고수 황인식. 그의 발차기는 대포알 같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맞은 사람이 5m 밖으로 날아가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홍콩 배우 중 그 누구도 이런 정통 액션을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존중해줄 감독도 그를 주연으로 세워줄 제작자도 당시 한국에는 없었습니다. 1970년대 홍콩을 열광시켰던 두 명의 액션 스타.
황인식과 황정리. 그들은 그렇게 쓸쓸히 스크린을 떠났습니다. 황인식은 스타가 되는 길보다 무술가로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연이 아니어도 본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연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바꾼 것은 종종 상대역이었습니다. 흰 도복의 남자, 황인식. 그의 시간은 오늘도 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인식 영화 중에 1974년에 개봉한 흑무사가 있습니다. 홍콩 권격 영화와 한국 태권도 영화의 느낌입니다. 분명 홍콩 배우들이 출연해 연기하고 영화의 배경도 중국의 어느 곳이고 등장인물의 옷과 움직임 모두 중국인의 그것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색하게 더빙된 한국어 아닌가. 이게 뭔가 중국인들이 한국말을 하다니. 게다가 중국인들이 한국 이름을 갖고 있고 중국인이 한국인인 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한홍합작 영화였습니다. 1973년에 개봉된 흑연비수도 중국 배우들이 한국어로 말하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파랗게 새싹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봄. 식민지 조선의 강나루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안젤라 마오인과 그의 사형인 황가달과 홍금보가 나들이 나와 망중한을 즐깁니다. 이때 일본인 불량배가 나타나 아름다운 여인 마오잉에게 치근거리죠. 그들을 무시하려 하지만 식민지 여성을 놀이객감으로밖에 안 보는 불량배의 시비가 도를 넘어서고 마침내 튀어나간 마오잉이 돌려차기에 일본인들은 피떡이 됩니다. 장면이 바뀌면 마오잉 일행은 한국까지 유학과 합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임이 밝혀집니다. 그들은 합기도 고수인 사형 황인식과 합기도장 사부 지한재를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가르침을 받습니다. 조선에서 합기도를 배우고 중국으로 돌아간 그들은 합기도를 시기하는 일본인과 그 밑에 기생하는 중국인 무술가들에게 시련을 겪다. 홍금보의 억울한 죽음을 계기로 복수를 시작하는데 이때 조선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 배를 타고 온 황인식의 도움으로 마지막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황인식은 관절기, 드롭킥, 양다리차기, 돌려차기 등등 화려한 무술 실력을 보여주는데 많은 팬들이 열광하였습니다. 그 뒤로 흑권 방랑의 영웅 흑묘와 같은 황인식 조연의 영화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975년 흑검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당당하게 황인식 주연이었습니다. 영춘권으로 무술을 시작한 이소룡은 한국 무술 배우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장점을 재빨리 간파했습니다. 그중 황인식의 합기도는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관절기와 화려한 발차기 기술이 그랬습니다. 흑연비수 속 황인식의 무술 연기와 정무문에서 이소룡의 무술 연기는 거의 같습니다. 황인식이 영화배우가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대개의 무술 고수들이 그렇듯 황인식도 어릴 때 몸이 약해 운동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합기도라는 무술의 매력에 빠져 고수가 된 케이스입니다. 1970년대 초 그가 운동을 하던 서대문의 합기도 도장에 한국의 발차기 무술을 공부하기 위해 홍콩의 영화 감독 황풍과 일찍이 무술 감독의 뜻을 둔 홍금보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황인식에게 다리 기술, 관절기 등 중국 무술에 없는 비기들을 배워 돌아갔고 성심껏 자신들을 지도한 황인식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그를 홍콩 골든 하베스트 영화사로 초청하죠. 황풍 감독은 황인식과의 인연으로 자신이 준비하던 권격 영화의 제목을 합기도라 정하고 황인식을 배우로 캐스팅하기까지 합니다. 영화 합기도는 한국에서 흑연비수로 개봉된 영화입니다. 황인식은 이후 수많은 권격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배우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자신의 가장 화려한 특기인 360도 돌려 차 상대방의 목을 가위 꺾기 하는 비기도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상대 여배우에게 주어 그녀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연출에 욕심 많은 이소룡이 자신의 액션 연기를 훔쳐 제 것으로 만들고 질투심 때문에 자신을 초라하고
형편없는 단역으로 출연시켜도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황인식의 인품이 드러나는 대목이긴 하지만 이소룡이 최고의 액션 배우로 성장하는 시기에 이소룡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 무술가 황인식의 인품은 대한민국의 대표 무술인이자 영화배우 영화감독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